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 강좌는 저번 강좌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3D 공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3D 오브젝트, 그리고 카메라, 마지막이 조명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3D 오브젝트는 저번 강좌에서 3D 레이어 하면서 다루었고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카메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카메라 역할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카메라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라고 하면 타임라인에 카메라 레이어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직접 만들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컴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저는 1920-1080 23.976 듀레이션 10초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으면 타임라인에 마우스 오른쪽 키, 뉴,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선택하시면 카메라 세팅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은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팅 창에 너무 많은 내용이 써져 있어서 복잡해 보이죠? 물론 뭔가 많이 써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프리셋. 프리셋 목록을 보시면요. 15mm에서 200mm까지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DSLR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사람의 시야하고 같은 건 50mm입니다. 사람의 시야보다 더 넓은 각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50보다 낮은 숫자의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망원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숫자 높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창 닫고 제공해드린 소스 중에 집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타임라인에 넣고 3D 체크, 그리고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뉴, 카메라 50mm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죠. 그럼 이거를 15mm하고 200mm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세팅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카메라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세팅 창이 열리는데요. 50mm 돼 있던 걸 15mm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림이 작게 보이죠? 그만큼 넓은 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 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망원이니까 주밍이 확 되겠죠? 이렇게 완전 가까이 보이죠? 비교하기 쉽게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아, 저는 아무래도 렌즈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35mm나 50mm 35mm나 50mm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타입입니다. 타입의 목록을 보시면 원 노드 카메라, 투 노드 카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유무입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원 노드 카메라를 먼저 생성해 볼게요. 원 노드 카메라 50mm 오케이. 집 이미지는 이제 지우시고 뷰를 두 개로 바꿀게요. 두 개로 바꾸시고 하나가 탑뷰입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속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을 여시면 트랜스폼 보면 XY, Z에 대한 포지션이 있고요. 로테이션이 3개가 보입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로테이션은 만약에 Y축, 위의 축이죠. 위의 축으로 하면 좌우로 회전을 할 거예요. Y축으로 한번 회전시켜 보시면 이 카메라를 축으로 해갖고 회전을 하죠. 그죠? 그리고 포지션도 X축 값을 플러스로 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한번 줘볼게요. 포지션 X축을 플러스로 두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줄이면 왼쪽으로 가죠. 그죠?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투 노드 카메라로 생성을 하시면
일단 카메라 없애시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뉴 카메라, 투 노드 카메라. 오케이. 이러면 중앙에 아까랑 다르게 선이 하나 생겼죠? 이 끝에 있는 이 점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속성을 여시면 아까랑 다르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건 똑같죠? Y 로테이션을 해보시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로테이션은 카메라를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해요. 원노드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X축으로 이동을 해보면 아까랑 완전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X축을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까 원노드에서 X축 이동할 때랑 다르죠? 투노드에서는 카메라 이동하면서 무조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바라본다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모션 잡을 때 좀 번거롭겠죠?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위치도 따로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럼 투노드 카메라는 못 써먹을 카메라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투노드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 또한 투노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이용하면 공간 회전하는 모션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면서요. 네. 그래서 투노드 카메라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는 게 바로 널 오브젝트입니다. 많은 에펙 영상들 보시면 카메라를 생성한 다음에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페어런츠를 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 붙이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기능이 있는 투노드 카메라의 모션을 쉽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기능인데요. 여러 개의 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연결 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개의 널 오브젝트 이용하는 거는 나중에 다른 강좌들에서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핵심 이유인 투노드 카메라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페어런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제공해드린 강아지 2마리를 불러올게요. 타임라인에 다 놔두시고요. 노란 강아지는 약간 오른쪽으로 뺄게요. 이렇게 배치시키고 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페어런트 앤 링크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꼬부랑 그림을 클릭한 다음에 페어런트 걸 레이어에다 가져다 놓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노란 강아지의 페어런트 링크를 클릭 드래그해서 검은 강아지에 놔둬 볼게요. 이렇게 뭔가 끈이 이어지죠? 검은 강아지에다가 딱 놔두면 옆에 목록에 검은 강아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검은 강아지는 이제 노란 강아지의 부모 레이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 레이어는 부모 레이어가 이동, 회전할 때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요. 해볼게요. 검은 강아지의 속성을 열어볼게요. 트랜스폼, 포지션, X축, 이동, Y축, 이동, 스케일, 로테이션. 검은 강아지만 움직여도 노란 강아지가 따라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페어런트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카메라를 생성합니다. 투노드 카메라로. 그리고 널 오브젝트를 생성해요. 이것도 뉴에 있습니다. 뉴, 널 오브젝트 생성하시고 3D를 체크. 그 다음에 이 페어런트 링크 있죠? 이 꼬부랑 얘를 클릭 드래그로 널에다가 붙입니다. 그럼 여기 널에 페어런츠가 걸렸다 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카메라의 포지션 뿐만 아니라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페어런츠가 걸리기 때문에 널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면 카메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널 오브젝트에 P를 눌러서
포지션 여시고 X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X축으로 이동하면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 노드랑 똑같은 모션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카메라 모션을 잡을 때 좀 편하겠죠? 게다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이용해서 공간을 회전하는 카메라 모션도 같이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원노드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고 항상 투노드 카메라를 선택하고 널 오브젝트를 붙여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널 오브젝트와 투노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션 잡는 거를 간단히 해볼게요. 타임라인을 전부 지우시고 몽키 한번 써볼게요. 타입 툴 클릭하시고 몽 그리고 따로 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몽이랑 키를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었고요. 둘 다 3D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탑뷰에요. 탑뷰에 보면 몽이랑 키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위에서 본 모습. 키를 Z축 화면에서 멀게 만들어 줄게요. P를 여시고 Z축을 플러스로 하면 뒤로 간다고 했죠. 쭉 뒤로 빼볼게요.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니까 똑같은 폰트 사이즈지만 지금 뒤로 가니까 작게 보이죠, 키가.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카메라 투노드 카메라 50mm 오케이. 널 오브젝트도 바로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널 오브젝트 만들고 널 오브젝트 3D 체크 카메라 페어런츠를 겁니다. 널에다가 페어런츠를 걸고 그럼 지금 여기에 이 렌즈 끝에 몽자가 있고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모션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일단 널 오브젝트 먼저 잡을게요. P를 누르시고 0초에 키프레임을 잡습니다. 그리고 4초로 가서 뒤로 갈게요. 이렇게 4초에는 키로 옮겼어요. 그러면 널 오브젝트 위에서 몽에서 키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0초도 약간 몽으로 바꿔볼까요? 네, 됐네요. 그러면 0초에는 몽을 보고 있다가 4초에 키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카메라의 키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카메라 속성 여시고 트랜스폼 0초에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랑 포지션을 키프레임 잡습니다. 그리고 2초로 가서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여기 몽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리고 X축으로 포지션을 쭉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해도 투노드 카메라는 항상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몽자의 글씨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4초로 갑니다. 4초로 가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돼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0으로 바꿀게요. 0 0 이러면 000으로 쓰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0으로 바꾸시면 이제 그 위치가 널 포지션에 붙어요. 널 포지션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도 0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처음 위치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2초 동안 몽이라는 글자를 따라서 회전하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널 오브젝트를 따라갑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 보시면 카메라 무빙이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션이 조금 밋밋하죠. 그래서 등속을 가감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X축 되어 있는 거 있죠? 포지션을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F9 이지죠? 해준 다음에 그래프 넘어가서 뒤에 있는 핸들들을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뒤쪽 핸들을 앞으로 당기면 앞쪽에서 가감속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뒤에는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널 오브젝트도 포지션 선택하시고 F9 가감속 다시 돌리면 카메라 공간 회전이 조금 더 속도감이 생겼죠. 전체적으로 보면 널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별도로 회전을 합니다. 보시면 그죠? 이렇게 지금은 단순한 모션이지만 나중에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복잡하면서도 멋있는 모션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널 오브젝트와 카메라에 따로 키프레임을 잡으면 더 풍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레이어에 속성에서 옵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트랜스폼 말고 카메라 옵션이라고 있죠? 열어보시면 쭉 뭔가 또 펼쳐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3개입니다. 뎁스 오브 필드, 포커스 디스턴스, 어퍼처 이렇게 3개인데요. 뎁스 오브 필드가 지금 5% 돼 있어요. 그죠? 체크하시면 ON으로 바뀝니다. 카메라를 여시면 여기 Enable 뎁스 오브 필드라고 있어요. 이게 아까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ON을 눌러가지고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체크 해제하면 여기 5% 바뀌죠. 그래서 이 속성에서 체크를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 이 세팅창에서 온오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ON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되면 포커스가 적용이 된 거예요. DSLR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사체 이외에 주변 배경이 날아가는 걸 말이죠. 심도가 얕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기능을 킨 겁니다. 그런데 몽이랑 키에 둘 다 포커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조리개 조절을 안 해서 그래요. 밑에 있는 어퍼처가 바로 조리개입니다. DSLR 렌즈 조리개를 여시면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주변부가 날아가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퍼처의 숫자를 높이면 조리개가 더 열려서 주변부가 날아가게 된다. 숫자를 키워볼게요. 어퍼처의 숫자를 높이시면 키가 날아가죠? 그죠? 키가 날아가죠? 이 상태에서 포커스 디스턴스를 바꾸시면 여기 디스턴스 보이시죠? 이거를 키로 바꾸면 키의 포커스가 잡히고 몽이 날아갑니다. 다시 몽에다 두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포커스까지 적용된 모션을 볼 수가 있어요. 포커스가 적용되니까 조금 더 그럴듯하죠? 어떠신가요? 카메라 기능이 이것저것 막 있어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런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카메라 이용해서 모션을 구현할 기본 준비는 된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조명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